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교과서는 여러분 12페이지, 그리고 교과서 13페이지입니다. 교실에 있으면 여러분한테 1분의 시간을 주고 또 시간에 맞춰서 책 읽기를 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공간에서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면 매일매일 훈련하기 위해서라도 1분의 시간 타이머를 맞춰놓고 요 한 페이지를 읽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 우리나라의 영역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핵심 단어를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영역은 영토, 영해, 그리고 영공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우리나라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공간 범위예요. 주권이 미친다 라고 하는 것은 쉽게 내 거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때 내 거는 바로 우리나라 거 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우리나라 거여서 마땅히 나에게 권리가 있는 그러한 영역이 바로 땅에 해당되는 영토, 바다에 해당하는 영해, 하늘에 해당하는 영공이에요. 자, 이 내용을 티끌모아 태산 프린트를 통해서 같이 정리하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의 영역은 영토, 영해, 영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어요. 그 영역은 내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 내 바다고 어디까지 내 땅이고 어디까지가 내 하늘인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바다에는 경계가 없어요. 하늘에도 경계가 없지요. 하지만 어디까지가 우리의 바다일지, 어디까지가 우리의 땅일지, 어디까지가 우리가 하늘일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나라의 바다다, 여기는 내 바다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정하는 방법, 어떻게 내 바다를 정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바다의 경계를 정하면 좋을까요? 정답이 아니나 여러분의 생각을 2줄 이내로 한번 써보세요. 자, 어디까지 우리나라 바다일까 여러분 써보고 있나요? 분명히 내 거, 우리나라의 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바다의 경계를 그어서 그 영역을 구분해야 할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땅, 우리나라의 바다, 우리나라의 하늘의 그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의 영역은 영토, 영해, 영공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그림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 땅에 해당되는 부분, 이곳이 바로 영토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 땅으로부터 일정 거리만큼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바다가 되겠죠. 그리고 그 땅과 그 바다의 하늘 부분을 영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 우리나라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육군이 있고 우리나라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해군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의 하늘을 지키기 위해서 공군이 있죠. 우리 군대에 갈 친구들은 어떤 영역을 지키고 싶나요? 자,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영토의 경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정한다 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대한민국 헌법을 직접 찾아봤어요. 자, 대한민국 헌법 제1장에 그리고 제3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의 경계를 딱 정의해 두었습니다. 자, 한반도와 부속도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실제 내 땅이어서 마음껏 이동할 수 있는 범위는 현재 남한에 한정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 헌법에는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도 우리의 영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내 땅이라고 하면 우리의 육군이
이 북한의 땅도 지켜줘야 하는데 사실 전쟁이 쉬고 있는 휴전의 상태에서는 사실 제한이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남한과 북한의 영역 모두 이 한반도 전체가 우리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부속도서는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자, 부속도서. 왠지 부속품 뭐 이런 거 생각이 되죠? 자, 도서라고 하는 건 여러분 책을 먼저 생각하면 안 돼요. 도서는 바로 섬입니다. 그래서 이 남한과 북한, 이 한반도와 그 주변에 있는 섬이 바로 우리의 영역이 되는데 그 영역 중에서도 땅에 해당되는 영토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면적을 생각하면 총 22.3만 제곱킬로미터인데 그 중에 남한의 면적은 10만 제곱킬로미터에 해당이 돼요. 사실 남한과 북한의 면적을 보면 북한의 면적이 우리 남한의 면적보다 조금 더 넓습니다. 통일이 된다면 내 땅이어서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더 넓어지게 되겠죠. 와, 한반도의 모습은 쉽게 여러분 상상이 될 텐데 우리나라 주변에 부속 도서가 얼마나 되는지 선생님이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신문 기사에 이런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우리나라 섬 3,348개, 세계 4위래요. 여러분 태어나서 매주 한 곳씩 여행을 다녀도 64년이나 걸리는 그런 굉장히 많은 숫자의 섬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제공한 자료에 보면 와, 섬이 정말 많은 인도네시아 15,000개가 넘는데요. 자, 필리핀, 일본 뒤이어서 한국은 4위에 해당이 되네요. 사실 굉장히 많은 섬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선생님도 섬의 위치나 이름은 다 못 외워요. 너무 많기 때문이죠. 자, 우리나라의 영역 두 번째는 바로 영해입니다. 영해는 바다예요. 사실 영토는 우리 눈으로 쉽게 보여지고 만져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하기 좀 더 쉬운데 그에 비해 영해는 바다의 경계, 선을 그어 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떤 표시를 해 놓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영해를 이렇게 구분 짓는 것을 사실 제일 어려워해요. 자, 조금은 어렵게 느껴져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나라의 바다, 내 바다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영해의 범위는 기선에서부터 12해리까지의 수역을 의미합니다. 해리포터가 아니라 요 해리는요, 거리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미터로 환산했을 때 1해리가 1852m 정도 돼요. 자, 이 정도가 바로 우리의 바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기선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자, 기선은 베이스 라인이라고 해요. 뭔가 기준이 되는 선, 출발이 되는 선이라고 보면 돼요. 자, 이 기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상기선, 두 번째는 직선기선이에요. 그냥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뭔가 기준이 되는 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와, 선생님 그 옆에 최저조위선이라는 말이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자,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자, 여기는 육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다예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루에 2번씩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고 바닷물이 밀려 나가기도 해요. 그것을 밀물과 썰물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경계 지점입니다. 자, 1번에 위치하고요. 바닷물이 빠져나가 있는 2번의 위치 중에서 어느 점을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의 영토, 이 육지가 가장 넓게 확보될까요? 자, 1번이라고 하면 우리의 육지 면적이 이 정도 될 거고요. 자, 2번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육지 면적은 이렇게 넓어질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우리 땅이 더 많았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 2번에 해당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바다 영해를 설정하게 됩니다.
자, 요 2번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 바로 그것을 최저 조위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최저 조위선, 최저 뭔가 가장 낮은 그런 물의 위치를 이야기하는데 바닷물이 빠져나갈 때를 썰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썰물 때의 해안선을 바로 최저 조위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는 밀물시에 그 해안선에서부터 12해리까지의 바다를 내 바다 영해라고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섬이 많고 또 해안선이 복잡한 그러한 지역들이 많아요. 그래서 단순히 최저 조위선을 기준으로 영해를 설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는 직선 기설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바다의 범위를 설정하게 돼요. 자, 직선 기선은 최외곽 도서를 연결한 직선, 그 부분이 기준선이 되는 거예요. 말이 참 어렵죠? 자, 최외곽 도서라고 하는 건 뭐냐? 최외곽 도서, 가장 바깥에 있는 도서, 섬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 영토 주변에는 이런 많은 섬들이 있어요. 그 섬을 우리 도서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섬들 중에서도 가장 육지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최외곽에 있는 섬들을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을 해요. 그 부분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선, 바로 기선이 됩니다. 자, 이 기선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직선, 기선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그어진 직선,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의 바다를 내 바다 영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되는 선, 기선이 좀 지역마다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적용이 돼요. 자, 처음에 통상기선, 통상적으로 기준이 되는 선을 설정하고 12해리까지의 바다를 적용할 수 있는 곳들은 주로 동해안, 그리고 제주도, 그리고 제주도와 같이 있는 마라도, 또 울릉도, 또 울릉도와 함께 있는 독도, 이런 지역은 통상기선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바닷물이 가장 빠져있는 최저 조위선을 기준으로 하는 이 통상기선에서부터 12해리까지의 바다를 적용하죠. 자, 통상기선이 적용되는 곳들을 한번 볼게요. 자, 해안선이 그나마 좀 단조롭게 있어서 바닷물이 빠져나갈 때 해안선을 좀 쉽게 볼 수 있는 이 동해안 지역들, 그리고 제주도와 마라도 인근 지역들, 또 울릉도, 또 독도, 이러한 곳들은 통상기선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에 비해 해안선이 복잡하고 또 섬이 많은 그러한 곳에서는 직선기선이 적용이 돼요. 자, 직선기선은 최외곽 도서, 바로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그 선을 기준으로 삼고 그곳에서부터 12해리까지의 바다를 내 바다다라고 설정하기로 했죠. 자, 직선기선이 적용되는 곳은 자, 해안선이 복잡하고 또 섬들이 많은 자, 서남해안, 자,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이 직선기선이 적용이 돼요. 직선기선 안으로 또 굉장히 많은 섬들이 있겠죠? 그래도 가장 육지에서부터 먼 곳에 최외곽에 있는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직선에서부터 12해리까지의 바다를 내 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해안에서도 직선기선이 적용되는 곳이 있어요. 영일만 그리고 울산만이라고 하는 곳인데, 자, 이 동해안에서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 볼게요. 자, 여기와 여기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우리나라가 호랑이 모양처럼 생겼다라고 가정했을 때
호랑이의 꼬리에 해당되는 곳, 그곳에 호미곶이라는 곳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포항 지역에 있는 이 영일만 일대에도요, 해안선이 복잡해서 가장 외곽에 있는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하고 그곳에서부터 12해리까지의 바다를 내 바다 영해로 설정하게 돼요. 또한 울산 광역시 부근에 이 지역도 해안선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가장 외곽에 있는 것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12해리의 바다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특별한 곳이 하나 있어요. 바로 대한해협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대한해협이 지도상에 어디 있냐? 자, 여기 있어요. 자, 대한해협이 특별한 이유는 왜일까요? 왜냐면 이 대한해협 건너편에 있는 이 섬이요, 우리나라 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기는 일본의 영토입니다. 일본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12해리의 바다를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남해안에 해안선 또 섬이 많아서 직선 기선이 적용될 때 직선 기선으로부터 12해리가 아닌 3해리까지만 내 바다다라고 설정을 한다라는 이 약속을 우리나라와 일본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산 앞쪽에 있는 이 대한해협은 특별하게 직선 기선으로부터 3해리까지를 내 바다로 설정한다라는 것도 여러분 알아주세요. 자, 힘들고 어렵게 여러분 영토, 영해를 배워봤어요. 자, 마지막은 영공입니다. 영공은 우리나라의 영토와 우리나라의 영해, 상공의 하늘, 그 하늘을 영공이라고 불러요. 자, 그 하늘도 우주의 범위까지 가지는 않고요. 대기권까지의 범위를 우리나라의 하늘, 영공이라고 부릅니다. 영공이 제일 쉽죠? 자, 여기에서 잠깐 정리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의 영역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영역은 영토, 땅, 영해, 바다, 영공, 하늘, 요 세 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자, 이것은 모두 우리에게 주권이 있는 곳입니다. 주권은 내 거!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물건을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만지거나 함부로 가져다 쓸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굉장히 화가 나겠죠. 그래서 우리의 영토, 우리의 영해, 그리고 우리의 영공은 우리나라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 들어올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영역에 있는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 거예요. 나는 들어갈 수 있고 나는 그곳에서 경제적인 가치를 얻을 수 있어요. 내 것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우리나라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자, 이것은 영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해는 우리의 바다였죠. 자, 내 바다에는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른 나라는 이동할 수 없다. 또 그곳에서부터 경제적인 것을 취할 수 없다. 이러한 조건이 있었어요. 자, 배타적 경제 수역은 영해와 비교했을 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했으면 좋겠네요. 자, 배타적 경제 수역의 배는 밀치다, 타는 다르다 라는 뜻을 갖는 한자어예요. 사실 배타적이다 라는 표현보다 독점적이다 라는 표현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그 배타적 경제 수역에 해당되는 바다의 영역만큼은
바로 독점적인 경제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먼저 범위를 좀 살펴볼게요. 자, 범위는 영해의 기선에서부터 최대 200캐리까지 그 중에서 영해를 제외한 수역입니다. 자, 우리 영해의 기선은 해안선이 단조로운 동해안과 또 큰 섬에 이런 통상기선이 있었고요. 또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았던 이런 서해안과 남해안에 직선기선이 있었죠. 자, 좀 간단하게 표현하면 여기는 우리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이만큼은 우리의 영해입니다. 자, 영해는 12해리까지의 바다였어요. 자, 기준이 되는 기선에서부터 200캐리까지예요. 200캐리까지. 자, 200캐리까지의 그 바다 전체가 배타적 경제 수역이 아니라 그 200캐리 중에서 영해를 제외한 곳. 자, 그래서 실제로는 200에서 12해리를 뺀 188해리까지의 바다가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주변에 중국과 또 주변에 일본과 아주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선으로부터 200캐리의 바다를 중국과 우리나라, 또 우리나라와 일본이 설정하게 되면 겹치는 부분이 생겨요. 서로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과 일본이 서로 배타적 경제 수역을 그었을 때 서로 겹치는 곳이 두 군데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그곳을 한일 중간 수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흑백의 지도도 익숙해지기로 했죠? 자, 여기가 1번, 2번. 자, 한일 중간 수역은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제적 권리를 독점적으로 갖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경제적 권리라고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는 자, 이 부분을 보세요. 자원 탐사, 자원을 개발하고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 보존하겠다. 또 어로행위, 물고기를 잡는다. 이런 것들, 그것으로부터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 한일 중간 수역에서는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어선, 물고기 잡는 배가 와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서로 경제적인 권리를 함께 갖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죠. 자,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서도 서로 배타적 경제 수역을 그었을 때 자,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곳은 A 한 곳입니다. 자, 그곳을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라고 표현해요. 자, 한중 잠정 조치 수역 같은 경우는 중국과 우리나라가 이동도 할 수 있고 그곳에서 경제적 권리를 서로 주장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이해됐는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대한민국과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는 한일 중간 수역에 일본의 배가 와서 물고기를 잡아요.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합니다. 한일 중간 수역에 중국의 배가 와서 물고기를 잡는다.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안 되죠. 왜? 이곳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독점적인 권리를 갖기 때문이에요. 자, 반대로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일본이 와서 자원을 탐사한다.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중국의 배가 마음껏 물고기를 잡는다?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질문해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영해입니다. 이 서해안 같은 경우 직선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 해당되는 이 바다에 중국의 배가 와서 물고기를 잡아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해안 통상기선이 적용되는 곳에서부터 12해리까지의 바다에 일본의 배가 와서 자원을 탐사한다?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 영해
그리고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떠한 행위가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는지 좀 구분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또 이 법령을 찾아봤어요. 자, 배타적 경제 수역법이라고 따로 나와 있는데 이 배타적 경제 수역법의 제3조에 보면 이곳에서 어떠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가 정리되어 있어요. 자, 그 배타적 경제 수역을 가지고 있는 자국의 경우, 자국은 자기 나라를 의미하죠. 자국의 경우 그곳에서 마음껏 자원을 탐사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개발하기도 하고 또 사용하지 않고 보존할 수도 있고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모든 주인된 권리, 주권적 권리를 갖게 돼요. 또 그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이 해수, 바닷물, 또 해류, 바닷물의 흐름, 또 바다에서 부는 바람들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에너지 생산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누렸다. 가능합니다. 또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는 인공섬을 설치하거나 인공시설, 인공구조물도 설치할 수가 있어요. 물론 해양과학조사도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행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다른 나라, 타국에서는 이 자국에서 할 수 있는 이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영역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우리나라의 영역에 여러분들 영토, 그리고 영해, 그리고 영공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봤고 또 영해와는 조금 구별되지만 또 유사한 점도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함께 알아봤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설명을 들을 땐 뭔가 아는 것 같다가도 또 많은 설명을 듣다 보면 너무 복잡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오늘 배웠던 12페이지 그리고 13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의 사극, 또 남한에서는 특별히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인 극동,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남쪽인 극남이었던 독도와 그리고 마라도에 대해서 공부할 때 교과서 13페이지에 있는 이 이어도 부분도 함께 공부했어요. 더불어서 한 번 더 복습하면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위치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영역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너무너무 수고했고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